자, 오늘은 그 5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그 비탄성 거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축하중을 할 때도 그 비탄성 거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닐레스틱 그 액슈얼바 이런 식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닐레스틱 토션입니다. 근데 그 하는 방향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일렉트릭 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복 개시될 때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탄성, 그 다음에 소성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풀리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해당하는 소위 토르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닐레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소성 영역까지 토션을 주었다가 제거를 했을 때 재료 내부에 남는 그 잔류 응력하고 그 다음에 영구 변형량이 얼마냐,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성 영역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소위 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이제 일렉트릭 레인지는 우리가 원형 단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그 내용하고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토르크가 탄성 영역 내에서만 가해지고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렉트릭 레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크를 이제 이렇게 주었을 때 이제 반경에 따라서 타우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타우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바깥쪽에 그 반지름에서 타우가 맥시멈이 나타나고, 그 사이는 전부 이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전달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타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J분의 TC, 그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 타우는 J분의 T로고, 그 다음에 타우 맥시멈은 J분의 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요렇게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T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식은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다. 이 T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파이라고 하는 거를 묶으면은 뭘로 묶을 수가 있죠? 이 파이로 D로가 뭐예요? DA죠, DA. 그러니까 타우 DA 해가지고 DF가 되고, 그죠? 여기에 이무에 여기 타우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 그러면 타우에다가 DA를 곱하는 거죠. 타우 DA가 되면 힘이고, 거기에다가 로 반경을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토르크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T라고 하는 것은 타우 로에다가 그 다음에 DA가 되는데, 그 DA가 2파이로 D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T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직선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무의 그 반경 로에 대해서 타우는 요 타우 맥시멈으로 요것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타우라고 하는 것까지 삼각형하고 타우 맥시멈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두 개의 삼각형이, 그래서 타우 대 타우 맥스는 로 대 C다. 요걸 가지고 이 타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타우 맥시멈이 타우가 그때 해당하니까 이 타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 스퀘어, 그 다음에 D로 그대로 있고, 여기서 타우 맥시멈은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C도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그래서 2파이, 그 다음에 오바 C,
그 다음에 타우 맥시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남는 게 로의 3승이 남으니까 로의 3승을 그냥 적분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로 4승. 근데 여기 이제 C를 집어넣게 되면 C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 C하고 C의 4승에서 그 하나하고 그래서 C의 3승이 남고 그다음에 타우 맥시멈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4분의가 있었는데 이 파이를 4로 나누게 되면 파이 오버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타우의 C3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안 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것이 J분의 T 로잖아요. 그죠? 근데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J분의 T C죠. 근데 여기서 J라고 하는 게 뭐예요? 2분의 C의 4승 T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승 이렇게 되면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이 2분의 파이 타우 맥시멈 거기에 C3승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결국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나 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타우를 구했었으니까 이 타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나 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거동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온셋 오브 일드 하게 되면 항복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복이 막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면 이 가장 바깥에서 타우 맥시멈이 걸리게 되니까 여기서 이 t를 더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요 바깥쪽에서부터 타우가 이제 가장 큰 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복이 일어난다면 어디서부터 일어나겠어요?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타우 맥시멈이 제일 먼저 항복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의 타우가 뭐겠어요? 그때 타우가 타우 y가 됩니다. 타우 y. 그러니까 여기서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이 타우 y에 도달하지 않을 때까지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타우 y에 딱 도달하게 되면 바로 온셋 오브 일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 개시가 될 때에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ty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ty는 타우 맥시멈 대신에 타우 y를 대입한 이러한 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온셋 오브 일드 상태는 우리가 탄성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소성이 막 시작되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타우 맥시멈이 타우 y가 딱 되는 순간 드디어 소성이 막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t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가장 바깥쪽이 타우 y가 되는데 그 바로 안쪽도 이제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또 항복 영역에 자꾸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탄성 영역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바깥쪽 부분은 소성 영역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한 영역을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죠? 일레스틱 플라스틱 레인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레스틱 플라스틱 레인지. 그래서 그때 비틀림 모멘트를 T의 2P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레스틱이고 얘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좀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타우 감마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0에서부터 항복이 막 시작되는 요 점, 여기까지의 그 타우를 이제 타우 y라고 하고 요 점에 해당하는 변형률을 감마 y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y 이상에서는 더 이상 소성 경화가 아니면 가공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죠. 이러한 재료를 뭐라고 불러요? 완전 탄소성 재료라고 부르죠. 영어로 얘기하면 Elastic Fully Plastic Material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뭐 실제의 우리가 재료를 본다면 이러한 뭐 재료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 이거보다는 조금 경사가 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비선형으로 바뀌는 형태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때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고 해놓고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래스틱 플래스틱 레인지에 해당하는 비틀린 모멘트를 우리가 T의 EP라고 한다면 이 T를 구하는 수식은 똑같습니다. 이건 뭐 탄성이 됐든 소성이 됐든 이 수식 자체는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T의 EP가 걸리게 되면 실제로 재료 내부에는 어떤 형태의 타우가 걸리는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T를 상당히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바깥쪽에서부터 어느 정도 여기 로 Y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로 Y까지 C에서부터 요 로 Y 요 사이에는 타우 Y라고 하는 소위 항복 전단 강도가 여기에 이제 작용이 되고 그 나머지 거에서는 아직도 탄성 형태의 타우가 존재하는 이러한 그 전단 응력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었는데 이 T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그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서 어느 부분까지 소위 로 Y까지는 탄성 부분, 그 외 부분은 소성 부분 이렇게 되는 분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로 Y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래스틱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완벽하게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고 나머지가 이제 타우 Y에 해당하니까 요 부분이 감마 Y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이. 그러면 여기가 감마 Y면 요 부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은 감마 Y일까요? 아니면 감마 Y보다는 더 클까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마 Y가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쭉 이 타우 Y는 유지가 되지만 감마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타우 Y가 지금 발생을 하니까 요 점에 있어서의 감마가 감마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마가 조금씩 더 증가가 되게 되겠죠. 그건 어떻게 알죠? 우리가 유도했던 시간에 있습니다. 자, 감마라고 하는 거의 수식이 로의 d파이 오바 dx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있었죠. 여기서 d파이 오바 dx는 어땠어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감마 y가 되게 되면 이 로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감마 y가 발생하는 그 점에서의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로 y가 됩니다. 감마 y가 로 y에 해당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틀린 각이 될 거고 이것은 길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에 따라서 당연히 얘도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로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감마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타우 y에 해당하는 거에 감마를 보게 되면 요 점에서 감마 y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게 되면 감마 프라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감마에서부터 감마 프라임까지는 역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감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요 안에 있는 것은 일래스틱 코어, 밖에 있는 것을 플라스틱 애뉴러스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식을 이용을 할 때에 우리가 접근하는 구간이 0에서부터 C까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우가 변화하는 것이 일래스틱 코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레인지하고 서로 다르죠, 타우. 그러니까 0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하죠? 0에서
로 y까지, 그 다음에 로 y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처음에 이 파이는 그대로 있고 0에서부터 로 y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있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직선 형태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 이무의 타우를, 그러니까 이무의 로에 대한 타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 대 타우는 로 y 대 타우 y라고 하는 식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 제곱 d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성 부분에 대해서는 2파이의 로 y에서부터 c까지. 대신에 그때의 타우는 뭐가 돼요? 타우 y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우는 타우 y로만 변하면 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로 제곱 d로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계산할 때 보게 되면 타우 y하고 로 y는 뭐가 돼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고 로 3승에 대한 것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 y는 나와 있고 2파이 있고, 그 다음에 타우 y도 상수니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 3승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되고, 여기에서도 타우 y가 이제 상수가 되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2파이 타우 y가 있고, 그 다음에 로 y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로 제곱 d로 이렇게 남죠. 이걸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4분의 로 y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4분의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남고 얘가 없어지고 파이 남고, 그 다음에 타우 y 있고 로 y의 요거 4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로 3승이니까 3분의 2 파이가 되고 타우 y가 되고, 그 다음에 로 3승에서 c를 집어넣으면 c의 3승, 로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 y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텀도 보면 타우 y의 로 y의 3승이고, 이 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타우 y의 로 y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제 우리가 간략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되죠?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남고 타우 y 남고 로 y의 3승 남고, 그래서 6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걸 6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대신에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4가 돼가지고 4의 c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에 이 t의 EP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제대로라는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 y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c까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 바로 앞에서 onset of 경우에 그것이 로 y는 C인 경우에 해당하죠. 로 y가 C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로 y 대신에 C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3C의 3승이 되고, 3하고 6하고 약분되면 2분의 파이 타우의 C 3승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하고 같아져요? onset of 1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로 y의 타우 y의 C 3승하고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이 그런대로 잘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이 t를 더 증가를 시켜 주었다 하게 되면 이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일레스틱 코어가 다 없어지고 전체가 다 플라스틱한 상황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완전 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fully plastic range라고 하고, fully plastic을 플라스틱 상태를 만들어주는 비틀린 모멘트를 우리가 TP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TP는 아까 있었던 수식하고 똑같은데 2파이의 타우 로 제곱 D로, 그 다음에 0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는데, 그때 이 타우가 뭘로 쭉 일정하냐 하면 타우 y로 쭉 일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C까지 전체가 다 타우 y라고 하는 일정한 응력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 타우 y가 이제 상수가 돼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적분을 하게 되면 돼요. 적분하게 되면 3분의
요 C를 집어넣어서 3분의 C3승이 됩니다. 3분의 C3승. 이제 요게 결과인데 이거를 2분의 파이 타우로 C3승이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온셋 오브 일드 상태에 있어서의 ty였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요 앞에다가 3분의 4만 곱해주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요 2하고 4가 약분돼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을 뭘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 3분의 4 ty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뭐가 되죠? 솔리드 샤프트인 경우에 이 소성 영역이 바로 시작하게 만드는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ty라고 했으니까 그걸 ty라고 하게 되면 이 ty에 3분의 4배를 주게 되면 그 솔리드 샤프트 전체가 다 소성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기껏해야 1.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된 것은 지금 어떤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원형 단면이면서 중실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J가 전부 다 2분의 파이 C 4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튜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튜브라면 다 달라집니다. J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TP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 TY다라고 해서 이걸 외워버리면 튜브 같은 데 가서 계산할 때 3분의 4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거를 오해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아, 이 TP가 3분의 4 TY구나 해가지고 단면이 뭐 중공축이 돼도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얼티메이트 토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거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타우하고 감마의 선도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였어요? 직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비선형으로 이렇게 쭉 휘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 요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얼티메이트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제 얼티메이트 토르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토르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것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형에 대해서 계산했던 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약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변화하는 곡선의 방정식을 알면 우리가 쉽게 하죠. 그죠? 여기 타우 대신에 곡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곡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곡선의 방정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지 멋대로 갈 텐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뉴메리컬로 바꿔야 되겠죠. 결국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야 되죠. 그럼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뭐만 가능해요? 직선만 가능합니다. 직선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봐서 거의 직선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요거에 대해, 그러니까 뭐 이 면적은 아니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직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직선으로 해서 계산하고 여기서 여기도 직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 얘는 곡선이 분명하고 얘는 직선으로 봐도 되겠죠? 얘도 뭐 거의 뭐 직선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여기는 곡선으로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뭐 구하는 수식은 이래저래 똑같습니다. 2파이에
타우의 로 제곱 d로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 타우가 로에 따라서 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쭉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얼티메이트 토르크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0에서부터 로 y까지는 직선 형태니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 y까지는 타우 y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림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타우 2, 그 다음에 타우 u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타우 2, 타우 u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감마도 역시 로 y까지는 감마 y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2에 해당하는 감마 2, 타우 u에 해당하는 감마 u.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형들을 이제 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적분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알면 뭐 이제 잔류응력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축하 중에서 잔류응력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하중을 줬었죠. 근데 그 하중이 과연 소성 영역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하중이었느냐, 이걸 먼저 판가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가름을 해가지고 이게 소성 안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때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재료는 뭐를 하게 돼요? 이만큼 지금 변형을 했잖아요. 그러다 이걸 놓게 되면 탄성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 탄성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식화했었죠? 하중을 반대로 주되 탄성적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탄성 회복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응력에서 탄성 회복을 하고 있는 응력을 빼주게 되면 남는 것이 잔류 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하 중에서 그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다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제로가 나오죠. 왜냐하면 주었다가 반대로 또 그만큼을 줬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었다가 탄성 회복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만큼 돌려버리니까 실제로 T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료 내부에는 잔류 응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잔류 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residual stress due to stress reversal.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반대로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류 응력은, 그 다음에 after stressed beyond elastic range. 탄성 영역을 지나서 초과해서 하중을 받은 후에 스트레스를 반대로 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잔류 응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얘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 탄소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여기 A에서부터 B까지는 선형으로 쭉 변하다가 B점서부터 이제 그 타우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C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를 제거했다는 거죠. 제거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탄성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 해당하는 감마가 바로 영구
변형률이 됩니다. 영구 변형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다면 이 영구 변형률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구 비틀림 각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탄성 회복되는 걸로 해서 이제 응력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기 C점까지 쭉 하중을 주었다가 여기서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걸 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더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우가 마이너스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도 결국은 마이너스 타우 y에 도달할 때까지 쭉 변화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우 감마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나타나죠?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지금 소성 상태입니다. 완전 소성 상태.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탄성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잔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plastic torque applied causing plastic shear strains throughout the shaft. 그러니까 축 전체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소성 전단 변형률에 의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소성 전단 변형률을 발생하는데 작용된 플라스틱 토르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전부 플라스틱 쉐어 스트레인을 주는 그러한 경우에 작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토르크가 TP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타우 Y이고. 근데 이것을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제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P가 이쪽 방향인데 TP를 이쪽 방향으로 줬으니까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TP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근데 이 TP를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탄성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탄성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이 타우 i보다 훨씬 더 큰 타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타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타우 r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타우 r, 왜냐하면 탄성적이니까 J2분의 T로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타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J가 뭐가 되느냐 하면 2분의 파이 C 4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TP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TP가 뭐였었죠? 이게 3분의 2파이 타우 Y의 C 4승이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걸 보면 되겠죠. 아니죠. 3분의 2파이 타우 Y의 C 3승이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C가 합쳐져서 C의 4승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C의 4승, 여기에 C의 4승 없어지고 파이하고 파이 없어지고 그러면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타우 Y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3분의 4 타우 Y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이 똑같은 점이니까 결국 요 점에 있어서의 잔용력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타우 Y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센터는 당연히 제로고 여기가 타우 Y니까 결국 더해도 타우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하고 얘가 선형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선형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의 분포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t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제로죠. 왜냐하면 tp 그다음에 마이너스 tp 해서 제로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잔류 응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타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타우입니다. 그러면 이 타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토르크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땐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림으로 봐서는 도대체 제로가 될 것 같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만 타우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 가 있으면 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다 하더라도 로가 워낙 커가지고 이거를 쭉 다 더하게 되면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t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레지듀얼 쉐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잔류응력 구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계산되고, 이제 비틀린 각을 또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비틀린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감마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감마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요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마 i가 되고 로가 가장 바깥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되고 l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른다. 언제가 이 시점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조금 명확하지 않죠. 자, 토르크를 줘가지고 항복이 막 시작되는 데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돌리게 되면 이제 TP라고 하는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TP가 됐어요. TP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의 TP를 줄 방법은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계속 돌리고 있을 때 TP 상태가 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감마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서 있을까요?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TP가 됐습니다, 지금. 돌려가지고. 그러면 재료가 완전 소성 상태가 됐어요. 근데 더 이상의 토르크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데? 변형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TP를 계속 유지하고만 있다면 얘는 계속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비틀리는 걸 계속 주게 되면 완전히 꼬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알루미늄 같은 거를 양쪽 축에다 갖다 놓고 얘를 여기 고정시켜 놓고 얘를 계속 돌리면은 꼬아집니다. 이렇게. 꼬아지는 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TP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세웠을 때가 바로 이제 더 이상의 변형이 안 되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만 주었다라고 했을 때 파이 P를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파이 P라고 그냥 준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이 어디다라고 해서 감마를 딱 주어진다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이 P는 일단은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탄성 회복이 되는 각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각도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역시 얘는 탄성이니까 탄성에 의한 각도의 변화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GJ분의 TL이라고 하는 걸 갖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만큼 돌아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뺀 것이 결국 남는 영구 비틀림 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영구 비틀림 각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한 예이고, 이것이 꼭 이런 경우에만 잔류응력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잔류응력이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잔류응력이 남을 때 어떤 형태로 남게 될까요? 이 안에는 지금 코하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중을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탄성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일레스틱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바깥 부분만 소성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다가 얘를 놔주는 거죠. 하중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탄성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탄성 회복을 해서 남는 잔류응력인데, 잔류응력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초이스는 한 2개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레스틱 코어 부분은 처음부터 하중을 제거할 때까지 탄성이었으니까 그대로 0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소성이었으니까 소성 부분만 탄성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잔류응력이 거기서만 남을 거다. 이러한 초이스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토르크를 아예 전체적인 토르크 마이너스 T를 줘가지고 탄성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탄성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도 잔류응력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2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일레스틱 코어는 잔류응력이 남지 않는다 하는 거, 잔류응력이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거하고 딱 2개로 나눠지죠. 자, 어느 쪽일까요? 탄성 영역이니까 당연히 잔류응력도 나오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잔류응력이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뭡니까? 때에 따라 그날 그냥 상황에 맡기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역학을 할 방법이 없죠. 역학을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얘기를 축하중 할 때도 한 3-4번은 했을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부재의 일부분이라도 소성 영역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결국에 그 부재 전체에 잔류응력이 남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레스틱 코어가 있든 말든 고려하지 말고 뭐만 고려하면 돼요? 전체의 토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대로 주는 탄성 회복, 요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잔류응력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틀린 각은 어떻게 될까요? 비틀린 각 파이를 구하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파이를 구하는 식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로에 파이의 L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파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는 로분의 감마 L.
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파이를 구할 때 요 지금 감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 타우 y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감마는 뭐가 됩니까? 감마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 y라고 하는 곳에서 감마 y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 y를 집어넣고 여기다 감마 y를 집어넣게 되면 파이가 나오는데 이 파이는 어디에 파이겠어요? 요 점에 있어서의 파이겠어요? 요 점에 있어서의 파이겠어요? 요 점에 있어서의 파이가 됩니다. 이 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로 y가 있고 파이 오버 파이 y가 되면 cy 감마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나? 여기가 ci를 집어넣게 되면 ci의 감마.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연습 문제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맨 마지막 겁니다. 자, 예제 5회 14번 한번 풀어보죠. The tubular shaft in figure is made of aluminum alloy that is assumed to have elastic plastic tau gamma diagram.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하자는 거고. Determine the maximum torque that can be applied to the shaft without causing the material to yield. 그러니까 뭐죠? 항복을 일으킴이 없이 축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의 토르크를 구하시오.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죠? 항복이지 않는 것 중에서 최대를 구하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t로 표현을 한다면 t의 y를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t의 y를 구하는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ty는 우리가 이제 원형 단면이니까 타우 y는 j2분의 tc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ty라고 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수식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c라고 하게 되면 가장 바깥쪽이니까 50mm를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j는 뭐가 되겠어요? 중공축이니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c5의 4승 마이너스 ci의 4승.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ty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토성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의 토르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and the maximum torque or plastic torque that can be applied to the shaft. 축에 작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토르크를 구하시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TP를 얘기하는 겁니다. TP. 그러면은 T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자, 여기까지. T가 됐든 다 똑같은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죠? 뭘 사용했었어요? 이 파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C까지 타우 로 제곱 D로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중공축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C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CI서부터 C5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2파이의 인테그랄 C5에서부터 CI에서부터 C5까지, 그 다음에 타우가 되고 로 제곱 D로가 돼요. 요거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중공축이 아니고 중실축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구했고, also what should be the minimum shear strain at the outer wall be in order to develop a fully plastic torque. 그러니까 fully plastic torque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에서 발생해야 되는 미니멈 전단 스트레인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죠? 풀리 플라스틱 토르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중공축 같은 경우에 풀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가 풀리 플라스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공축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트레스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여기가 이제 CI가 되고 여기가 CO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분포가 전부 다 타우 Y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풀리 플라스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T가 뭐였어요? TP였었습니다. TP. 그래서 여기 보면 TP를 한 거죠. 그러니까 TP가 이러한 상태를 주는 건데, 자, 이러한 상태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감마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아우터월에서 얼마만큼의 감마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감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수식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감마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마의 분포는 어떻게 생길까요? 아까 감마의 분포가 그림에 잠깐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요점에서 지금 타우 i가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해당하는 감마가 감마 y죠. 근데 이 감마 y하고 이 감마 프라임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직선적으로 변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지금 서로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감마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감마를 지금 알고 있죠. 이게 지금 감마 y가 0.286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감마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이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마 y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는 여기에 있어서의 감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감마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 y 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가 뭐 대 뭐가 되는 거예요? CI 대 CO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감마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I의 감마 Y의 C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비례식입니다. 뭐 이렇게 푼 것이나 이렇게 푼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감마가 50mm가 될 때의 감마는 얼마냐?
30일 때는 0.286이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말을 구하게 되면 0.47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solid circular shaft has a radius of 20mm. 얘는 지금 축의 반경이 20mm고 길이가 1.5m예요. 길이가 1.5m. 그 다음에 the material has an elastic plastic diagram 이렇게 나와 있고 determine the torque needed to twist the shaft. 비틀림 각을 0.6 레디안만큼 비트는데 필요한 토르크가 얼마냐? 좀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뭐만 나와 있어요? 타우하고 감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가 얼마만한 감마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파이가 0.6이라고 하게 되면, 파이가 0.6이라면, 근데 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는 가장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0.2mm일 때. 근데 길이는 1.5m고, 이랬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감마가 지금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축이 있을 때 가장 바깥쪽의 각도가 0.6 레디안만큼만 비틀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감마를 지금 요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를 구하게 되면 요식이죠. 그래서 이게 0.6 레디안이고 감마는 모르겠고 로가 20mm고 L이 1.5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감마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0.008.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봐야죠. 0.008이 요 안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타우 그러니까 감마 y가 0.0016이니까 여기보다는 하여간 더 많이 변형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0.008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요 그림에 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로 y에 해당하는 것이 로 y에 해당하는 이 감마가 얼만큼이냐면 요만큼이에요. 그죠? 지금 비례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이것 때 이거는 뭐 이것 때 이걸로 해도 되고 그 반대로 해도 되니까 지금은 반대로 뒤집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을 보게 되면 원래는 로 y분의 0.001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0.0016이고 로 y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요 CI에 해당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 y를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얘는 중공축이었고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실축을 얘기합니다. 중실축.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마 y가 생기느냐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일 때 감마 y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이게 20mm일 때 0.008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로 y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로 y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0에서부터 쭉 가면서 로 y 딱 되는 지점에 뭐가 생긴 거예요? 타우 y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 y가 지금 계산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 바깥쪽으로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갖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탄성적인 분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 y가 지금 계산이 돼서 0.004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t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유도했었던 요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6분의 파이 타우 y의 4c의 3승 마이너스 로 y의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에 해당하는 t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가 바로 그거죠. 0.6 레디안에 해당하는 토르크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요것을 구하면 이제 요구하는 걸 구한 게 됩니다. 이제 뭐 결국 y에 있는 곳에서 감마 y가 생겼고 가장 바깥 8 레디안이라고 하는 변형률이 생겼고 분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하중을 제거했을 때 남게 되는 잔류 응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또 연결되는 거죠. 그 예제는 바로 다음 예제에 있습니다. 자, 이거 잘못 누르고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고. 자, 이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우리 5장에 있어서. 여기 보면 a tube in figure 이거예요. 튜브 has a length of 1.5 밀리미터일 리는 없죠. 1.5미터겠죠. 1.5미터. 그리고 material has an elastic plastic diagram 이러한 을 가지고 있고 이때 determine the plastic torque 플라스틱 토르크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 그러면 어떤 식에 의해서 구하죠? 이 파이 인테그랄 CI에서부터 CO 까지 타우 Y의 로 제곱 D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 알죠? 그 다음에 What is the residual shear stress distribution if it is removed just after the tube becomes fully plastic? 그러니까 그 튜브가 완전 소성이 되자마자죠. just after. 되자마자 그 토르크를 제거해 준다면 그때 남는 잔류 전다 능력의 분포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just after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계속 준다라고 해도 잔류 응력이 늘어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그죠? 이미 풀리 플라스틱 됐잖아요. 각도는 뭐 물론 변할 수 있겠지만 응력은 별로 변할 일이 없겠죠? 왜 그럴까요? 소위 시간이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소위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시그마 에플론 선도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제거를 딱 해주면 쫙 내려오잖아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 선을 따라가지 않죠. 그 위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딱 내려오자마자 다시 주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원래 있었던 선을 따라가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ust after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just after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의 그 소성 경화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시호 경화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잔류 응력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분포는 이거죠? 처음에 분포는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지금 금방 뭘 구했어요? TP를 구했죠? 그럼 이 TP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반대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분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탄성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선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우를 구할 수 있겠죠. 그 타우를 여기서 보면 일단 TP는 구했어요. 그래서 19.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타우 R이라고 하는 것은 J분의 TP의 C0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구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알려면 C0 대신에 CI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여기에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포를 구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포를 구했으면 이게 지금 탄성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뭘 더해주면 돼?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방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인 건 알 수 있어요. 104.52하고 여기에 84니까 한 20점 얼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20.52만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도 물론 알 수가 있죠. 요 안에가 52.2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4니까 또 서로 더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사회에서 요거 갖고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요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맞아. 비례식으로 해도 되지만 요 앞에가 지금 8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84가 되는 점이 어디냐? 그것만 딱 내면 요 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분포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잔류용력 분포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를 구한다면 이 지금 파이 P를 지금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자, 파이 P라고 하는 게 지금 요식이죠? 요식. 이 파이 P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감마 Y인데 그 감마 Y가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CI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CI에서. 거기에다가 이 L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왜일까요? 결국 요거는 두 번을 띄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요 수식이 있잖아요. 감마가 요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요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하고 요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요식 하나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걸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감마 Y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CI라고 하는 여기에서 감마 Y가 처음으로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C0라고 하는 요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직선으로 그 여기에 이만큼의 감마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감마 Y 대 감마가 CI 대 CO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파이 요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감마하고 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결국 요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요거라고. 그렇게 되면 파이하고 감마의 파이하고 감마하고의 이제 요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파이하고 감마를 보게 되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있어서의 파이를 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있어서의 파이는 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비틀림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점에 있어서의 파이가 어떻게 된다. 이거밖에 모르죠.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파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장 바깥쪽이 C5가 되고 그 다음에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L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이 C0라고 하는 곳에서 감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L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감마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감마가 어떻게 됩니까? CI, C5의 감마 Y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감마가 CI분의 C5의 감마 Y가 되죠? 여기다 대입시킬 수 있죠? 그러면 감마가 C5분의 1에다가 CI의 C5의 감마 Y에다가 L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CO하고 C 없어지죠? 그럼 결국 CI분의 감마 Y의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식이 바로 이 식이죠?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당연히 가장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파이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파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감마를 요 식에서부터 감마를 구해 가지고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뭘 응용을 하면 돼요? 바로 요 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감마 Y가 나오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5장을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5장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타픽인 밴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밴딩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6장만 밴딩이 아니고 6장 밴딩, 7장 또 밴딩,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이제 다른 응력들하고 조합을 한 것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12장에 가서 또 밴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밴딩이 재료역학에 있어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밴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딩을 공부를 굉장히 잘해두지 않으면 모든 시험에서 3분의 1은 틀리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기는 하는데 그 6장이 기본이 돼서 7장에서 응용이 되고 또 12장에서 또 응용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할 일이 생긴 거죠? 열심히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를 잘 풀어서 내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시다.